예, 교수님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면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고,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네네.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그 디지털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네.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이상로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크게 이 기도 계몽하는에 제가 그 존경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박사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효율적으로 건설, 구축, 획득해서 네. 우리 대국민 이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 공약에서도 공약하지 않았나요? 지난번 대선에서?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력히 이 드라이브해서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네.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의 편익을 높이고 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리 정부 기능을 non-stop, one-stop 서비스로 대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발표하셨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공약이었고, 공약은 뭐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니까 물론 공약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공약이고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행안부가 어떻게 대통령 공약을 잘 접근할 거냐,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우리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두 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공유를 하고 있는 현 체제입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과학기술부, 네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서 지난번에 인수위 때도 네.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개념 개발을 하고 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어떤 방법으로 건설, 구축, 획득을 할 것인가, 또 대국민 서비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 조그만 것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약 12,000종의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정부를 첫 번째 네. 효과적으로 개념 개발도 하고 모델링 분석 설계도 하고 네. 또 이 컨스트럭션 구축도 하고 이 운영 이 오퍼레이션도 하고 서비스를 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첫 번째 이 액퀴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 개발 R&D에서부터 이 컨스트럭션 이 테스팅을 해서 시험 평가를 해서 현장에다 설치하는 것까지 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획득, 영어로는 이제 액퀴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액퀴지션을 효율화해야 된다. 네. 이 액퀴지션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액퀴지션 후에 이 오퍼레이션과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우리가 유지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인터넌스, 이 메인터넌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정부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이 획득에다가 엄청난 집중.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고 운영도 엉망이고 엉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야 돼. 예.
그 원래 이제 그 코스트 원가 돈으로 계산하면 이 액퀴지션 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 네. 예를 들어서 뭐 40원이 들어가면 네. 이 오퍼레이션 하는데 40원에 한 2배 정도 한 80원에서 120원까지 네. 돈이 들어갑니다. 액퀴지션 하는데 보통 5년 걸리고 네. 이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운영 유지하는데 보통 한 15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명 주기를 약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미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네. 20년 동안 이 투자 관리를 그 액퀴지션 하는 거에 예. 또 이 운영 유지 보수하는 거에 이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서 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한 아주 그 개념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네.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생방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지금 우리 이 전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 접근 방법, 이 엔지니어링, 공학이나 이 매니지먼트, 경영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이 접근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대륙식 접근 방법, 대륙식 접근 방법. 신대륙, 미국 뭐 이쪽 그 신대륙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유럽식과 미국식이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예. 크게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식과 서부식인 아니 유럽도 이 대륙이잖아요. 예. 독일, 불란서 무슨 이거 전부 대륙이잖아, 네, 네, 그지요? 네. 러시아 뭐 네. 그 이 대륙의 이 접근 방법은 네. 이 말로 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말로 해요? 네네네. 말로. 네. 이 말로 하는 거를 우리가 말을 이제 버벌 버벌이라고 하죠. 버벌 버벌 어프로치. 예. 네, 예. 버벌 어프로치 또는 버벌 저스티피케이션, 버벌로 이제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네. 우리 그 공자, 무슨 맹자, 노자, 무슨 순자 이런 그 철학자들이 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뭐 수없이 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숫자로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을 증명한 바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전부 공자, 왈, 맹자, 왈 전부 이런. 네네네. 거죠. 이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네네. 거예요? 이게 대륙식 접근 방법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그러잖아요. 네네. 예, 네. 그 신대륙의 접근 방법은 예.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영국, 영미식을 우리가 신대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대륙의 이 엔지니어링, 공학이나 매니지먼트, 경영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은 네. 그 레셔널 어프로치, 우리말로 합리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셔널 어프로치라는 자막이 있을 겁니다. 네네네. 레셔널 합리적인 접근, 레셔널 어프로치. 레셔널. 네. 합리적인 접근 네네네. 방법.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신대륙의 그 이 접근 방법은 그 합리적. 레셔널 어프로치, 합리적인 접근이었어요. 이 레셔널 그 대륙 옛날 구대륙은 말로 하는 접근 방법이었고 이쪽은 그 비합리적인 접근 방법이었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면 좀 화낼지도 모르니까. 안 해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입니까, 그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영미 이 신대륙은 접근을 그 레셔널 어프로치,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했다. 접근. 이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말을 딴 말로 똑같은 단어 단어가 용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statistical approach. 숫자죠. statistics. 통계적인. 통계 예, 아마 맞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예. 통계적인 접근을 통계적인 접근. 우리가 딴 말로 rational approach,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로 알아자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로 얘기한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지요? 대륙에 붙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네. 이 말로 하는 거, 네, 익숙하죠. 이거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축할 때 네. 이 대륙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하. 전부 영미식으로 신대륙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rational approach, scientific approach. 사이언스 어프로치라고 과학적 접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과학적이다. statistical approach, 통계적인. 통계적이다. 그러니까 rational, statistical,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이 세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하군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원에서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네. 이 컨셉을 가리키는 그렇게 저같이 해드리는 분은 별로 없을걸요. 이게 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 이 레셔널 어프로치, 사이언티픽 어프로치, 또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우리 그 말로 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가 그 지난 그 코로나 관련 네. 이 관리 통제 지휘를 네. 너무나 이 대륙식으로 했잖아요. 말로 했죠. 그 어지럽잖아. 예. 국민이 갈 바를 국민이 코스 오브 액션 자기 선택을 정확히 해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 대륙식 접근 방법으로 이 국민을 지휘 통제 계도 계몽을 하면 국민들이 자기 그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하. 네. 그거를 우리가 아까 말로 하는 말로 하는 비합리적인 네. 비과학적인 비통계적인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이 서비스를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그 아까 액퀴지션 획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 획득을 조금 아까 합리적인 접근 방법, 과학적인 접근 방법, 통계적인 접근 방법. 우리가 이거를 이제 딴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잘 훈련된 접근 방법이다. 왜 디스플린디 맞습니다. 아유, 우리 그 이 박사님이 그 well disciplined approach,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원래 학문의 분야를 얘기하고 우리 군에서는 혹시 군에 가시면은 각계 전투 하시지요? 그 각계 전투 했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를 네. 수천 번 반복하면 네. 우리 병사들은 전쟁이 터지면 네. 앞으로 공격하면 포탄이 피같이 쏟아져도 앞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웰 디시플린드가 안 되면 네. 딴짓을 하지. 네. 자,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네.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오퍼레이션 운영하고 그것을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전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문제 해결을 네. 과학적인 접근, 통계적인 접근, 합리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왜? 대륙에 우리는 그 5천년간 네. 1만 년 동안 우리는 대륙에 붙어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그 이성보다는 네. 감성에 감성. 치우쳐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통계적인 접근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느냐? 네.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피터 듀러커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측정할 수 없다면 네. 관리 또는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We 네. cannot measure it, 네. and then we cannot manage it.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다는 거는 rational, 합리적인 접근이고, scientific, 과학적인 접근이고, 네. 또 통계적인, statistical, 통계적인 접근이거든요.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정말 우리 정부도 경쟁력을 갖고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컴페티티브니스,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그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서 자,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
하드웨어를 뭐 제조 생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를 우리 5천만 국민이 각각 요구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 기업이 뭐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또 이 멀티내셔널 기업도 많잖아. 삼성전자, 뭐 현대, 뭐 자동차 전부 이 멀티내셔널 컴퍼니잖아요. 이런데 외국인 주주가 더 많아요, 삼성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에 우리가 그 정부와 기업 또 국민과 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통합을 해야 돼요.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네. 지금 그 이 정부와 우리 개인 또는 기업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 종이 문서에 의해서 소통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은 그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결합이죠. 네. 정부와 기업과의 소통. 우리 기업이 뭐 건설업체가 됐건 제조업체가 됐건 뭐 금융 뭐 복지 의료 모든 서비스 회사가 됐건 네.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부 이 페이퍼리스 디지털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미 연방 정부는 페이퍼 리덕션 액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페이퍼. 리덕션 줄인다. 감축한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페이퍼 리덕션 액트를 만들어 가지고 감축 법안이네. 법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 그 행정안전부도 네. 이 종이를 줄이기 위한 네. 그런 그 규정을 많이 만들었지요. 그 네. 발전이에요, 발전. 네. 우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도 네. 그 미 연방 정부의 그런 그 컨셉을 많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워서 우리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한 네.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접근 방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한 가지만 더 미 연방 정부의 그 IT 매니지먼트 리폼 액트라는 게 있어요. IT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관리를 리폼 그 혁신하는 그런 법안. 법안이 네. 그 IT 우리가 그냥 ITMRA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IT 리폼.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리폼 그 액트. 그래서 이 법이 뭐 하는 거냐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수많은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아까 R&D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를 획득, 액퀴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액퀴지션을 효율화하는 그 법안이 ITMR예요. 네. 자, 우리가 이 전자정부를 구축하려면 지금 현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엄청나게 그 큰 것 같지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얼마 전까지 3조 원이었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그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체 예산 그 합치면 옛날에 한 3조 5천억이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약 한 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우리 그 금년 행정안전부의 전체 예산이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약 75조 원쯤 돼. 네. 네. 전년 대비 뭐 한 15% 정도 증액된 걸로 보는데 그 75조 중에
행정안전부가 쓰는 돈은 뭐 5조밖에 안 되고 네. 그 70조가 어디로 가느냐면 250개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70조 원의 지방재정교부금 안에도 네. 제 생각에 10% 정도 이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산으로 네. 목을 우리가 항목을, 네. 예산은 항. 장관항 목으로 목, 이렇게 네, 네. 구분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 목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네.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도 그 예산을 그 조용하지 목으로 않고,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서 사용할 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 두리뭉실 네.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두리뭉실 그 아까 70조 원을 두리뭉실하게 내보내면 네. 그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해서 쓰는 네. 그 사람도 가장 후순위 승진되고 네. 예산도 가장 후순위로다가 그 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IT 이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이 이게 너무 좀 빈약한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 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되고, 자 이제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번에 좀 구체적으로 저하고 그 R&D 연구 개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특히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또 이 IT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뭐 우리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접근 방법이니까 제가 아까 기본적인 그 개념은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대국민 대기업에게 정부가 그 각종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입법 서비스를 해드리고 뭐 재판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그 합리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통계적인 접근을 하려면, 자 우리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그 애퀴지션 그 이 개념 개발을 하고 아까 설치까지 하는 거 이것을 국내법에 따라서 만들면 안 돼요. 국내법에 따라 만들면 안 된다. 네. 그럼 뭐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느냐면 전 세계가 네.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예. 전 세계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네이밍 이름을 지을 때도 네. 그 표기법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도 일의 순서가 있어요. 네네. 또 우리 과학 기술,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된 이 국제 표준이 몇 종이 있느냐 하면 120종이 아니고 12,000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ISO, IEC라고 그러는데요. 네.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게 ISO예요. 네. 이 ISO의 그 ISO의 표준 그 규격서들이 표준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네. 약 12,000종이 있어요. 네. 컴퓨터로 프린트 아웃하면 네. 그 한 5박스 나와. 제목만 찍으면 5박스 네. 12,000종 엄청난 거지요. 엄청나네. 네. 자, 그 엔지니어링 관련, 매니지먼트 관련, 서비스 관련 표준이 이렇게 많어. 네.
이거를 제대로 알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접근해야지. 네. 이거를 모르고 접근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산업이 죽어버려요. IT 산업이 죽어버리고 서비스 산업이 죽어버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죽어버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 국가정보원에서 네. 지금 우리가 뭐 해킹 문제, 뭐 사이버 뭐 관련 온갖 네. 오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보안 문제, 뭐 개인정보 보호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전부 이 보안의 그 권위는 특히 비밀의 정도, 비도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네네. 예. 그래서 내급 비밀이다 이런 걸 그러면 정해주죠. 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도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고 물론 경찰청, 검찰청에도 있어요. 아니 국방부에 사이버 그 사령부도 있어. 네, 네, 네. 그 국방정보본부 산하. 그 이 보안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을 우리 업체들이 개발하게 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에퀴지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획득. 옛날에 조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달을 영어로 프로큐어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퀴지션 안에는 프로큐어먼트 조달도 있고 퍼체이스 구매도 있고 리스 빌리는 것도 있고 렌탈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에퀴지션이라고 그래. 저는 구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합리적인 접근 이거에 국정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보안 등급 같은 거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네. 그 엔지니어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우리 그 보안 관련해서 국정원이 시원찮았어 솔직하게. 그게 시원찮았다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안 했어. 국정원이요? 지난 30년 동안 지금 다 따라서 하지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 제가 다 자문하면서 엄청나게 RSA 가입도 우리 한국 대표로 국정원이 하고 각종 커먼 크라이테리아 CC라고 그래.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의 리퀘어먼트 스펙을 글로벌 스탠다드 이름이 CC, 커먼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과거에 국정원이 보안 장비 개발을 지네들 스타일로 한국 법에 의해서 보안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면 해외 수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지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에퀴지션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거.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할 때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대한민국 표준을 가지고 하면 돼야 안 돼. 그럼 우리 기업 산업 다 죽이는 거야. 그거는 국가정보원이 보안 장비 개발을 그따위로 과거에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국정원? 아니야 지금도 뭐 문제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안 본 지가 좀 몇 년 됐으니까. 그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으로 엔지니어링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제가 늘 우리 학부생 석박사 과정생을 무수히 양성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잘 훈련된 접근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획득, 즉 건설, 구축 하고 또 운영하고 유지 보수, 서비스하자. 자,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이 종이 있는데 그거를 언제 어디에 적용해서 엔지니어링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스펙 만들고 이거 하는 거. 이거를 아는 사람을 우리가 죄송한데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 이렇게 제너럴 얘기해요. 시스템 엔지니어. 영어 약자로 GSE. 네. 그 미국의 그 유수한 그 연구소 마이터 코퍼레이션, 네. 뭐 달파, 뭐 이런 그 연구소의 그 시니어 그 사이언티스트,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본, 한국에는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본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수준이 그래요?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망하는 거 요즘 그 소리 못 들으시었구나. 일본 따라가면 안 돼. 일본은 이제 후진국으로 네, 가고 완전 있군요. 완전 추락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없어 일본 사람들이. 예. 아, 그 신기해. 그래요? 네네. 음. 그 일본은 경제가 일본은 아날로그는 아주 잘 만들잖아요. 아, 그럼. 모든 거에. 일본은 뭐 옛날 그 아이와 뭐 소니 무슨 뭐 하여튼 일본 회사 하면 뭐 그냥 가볍고 즐기고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뭐 게임보이는 전 세계에 다 들고 다녔잖아요. 게임보이 같은 거.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이게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 프로들이 그 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고 네. 프로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게 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 네. 또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우리 그 관료들은 전문성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대국민 서비스 직접 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전문성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미 연방정부도 네. 예를 들면 미 국방성 산하에 그런 전문 조직을 뭐 디사 아까 얘기한 마이터 코퍼레이션 무슨 IDA, ARI 이 많은 그 SRI 인터내셔널 뭐 이런 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원을 받잖아요. 그 전담 기관 또는 전문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 영어로 NIA National Information A가 에이전시입니다. 네. 그 아까 D사의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달파의 마지막 A가 에이전시. 네. 지난번에 ADD의 A가 네. Agency for Defense, Defense, Development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에이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전문성 확보를 그 정부 부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산하 기관에다가 그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그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용하는 자, 거예요. 이제 자, 네. 아니야 잠깐만요. 그쪽으로 정보통신부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건 다음에 나중에는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행정안전부 얘기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그 접근 개념을 말씀드렸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연방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해서 엔지니어링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그런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웰 엔지니어드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웰 엔지니어드 어프로치. 네. 예. 또 우리가 웰 매니지드 어프로치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그 관료들께서는 네. 과거 관료들 지금은 뭐 많이 발전했겠지만 과거 많은 그 관료들이 경직된 그 뷰로크러시 그 관료.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별로 달라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좀 그래서 아주 말씀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옛날 관료나 지금 관료나 뭐 따질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그 우리 관료들은 하여튼, 네.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 그 기획 프로그래밍을 하고 네. 플래닝 계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버제팅 예산 편성을 하고 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집행하고 네. 감사 평가를 하고 네. 이런 그 영어로 이제 PPBES라고 얘기를 해요. 미 연방 정부가 PPBES 시스템으로 국가 경영을 합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똑같이 카피 앤 페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P가 뭡니까? 기획
부서가 뭐지요? 기획재정부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 조직에게는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오딧, 평가, 이밸류에이션은 그 어디 가지요? 감사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원이 그 이 감사 평가 기능을 하지요. 우리 정부 조직 구조가 PPBES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면 PPBES를 해야 됩니다. PPBES? P 플래닝하고 아니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예. 플래닝, 플래닝, PP, 예. 네네, 버제팅, merge it, 예. 버젯, 네. 그다음에 executing, 집행. 집행, 예. 그다음에 이제 그 C를 우리가 보다 그 말을 딴 말로 evaluation, 예, 평가. audit, 평가, audit, 예. 감사, 감사, 예. 감리, 감사 이렇게. 자, 우리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PPBES를 정부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컨셉을 가지면 네.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100%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 그 ISO, IEC 그 IT 매니지먼트 서비스 관련된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서비스 매니지먼트 ITSM 약자로 네네. 우리 정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뭐 하는 거지요?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서비스를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국제 규격이 있어요. 네. 그 규격 이름이 ITSM이에요. 네. 그 영국의 그 브리티시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BSI는 그거를 이제 그 지네들이 최초의 컨셉을 잡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서비스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그 ISO IEC 2만이라고 그래요. 2만 20000 2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넘버가 다 있어. ISO IEC 12207, ISO IEC 15588, ISO IEC 2만, ISO IEC 그게 몇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12,000종이 있어. 그거를 식별을 해서 엔지니어링에 어느 단계에 어떤 표준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그 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하고 한국은 없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에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 네. 한 명은 있다가 아니고 네. 없다. 네. 어. 없다. 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을 텐데 네. 제가 그 15년 동안 미 연방정부하고 그거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 네. 지금 우리가 그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잖아요. 네. 우리 대장동도 사업을 외부로 아웃소싱 발주한 거지요. 그렇죠. 네. 시행사 선정하고 그렇죠. 건설업체 선정하고 자 보세요. 시행사 건설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네. 합리적이지 레이셔널 어프로치를 해야지요. 네. 사이언티픽 어프로치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지요.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 통계적인 어프로치를 해야지요. 우리가 대장동 개념 개발을 해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 서류 있습니까? 대안을 식별해서 A안, B안, C안 만들어 가지고 전부 그 수익이 이 편익이 얼마고 원가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했냐 이거예요. 아마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을 justification 정당화 프로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네, 처음부터 플랜
규격대로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예. 글로벌 스탠다드의 엔지니어링은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 예. 그게 우리 IT 디지털 플랫폼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 예. 아니 프로블럼 솔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제만 있어요? 그지요. 네. 그 엔지니어링이 문제가 보세요. 시빌 빌딩 컨스트럭션 무슨 뭐 다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잖아. 아까 네. 웰 엔지니어드 어프로치를 해라. 네. 매니지먼트도 제대로 해 있지요. 웰 매니지드 어프로치를 해라. 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보뿐만 아니고 네.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요즘 우리 그 젊은 청년 네. 지금 고학력 청년이 그 350만 명 아니 제 생각에 400만 명 될 거예요. 그렇죠. 네. 400만 명이야. 네. 예를 들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신입 직원 지난번에 제가 채용 안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 조금 잘하면 다 뽑아간다고 저기 다른 기업에서. 네. 그것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잘못 뽑으면 네. 직원을 네. 해고할 수 있습니까? 그 노동 경직성이 없어서 경직성 때문에 네, 유연성이 없죠 우리가. 네. 아니 사장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네. 야, 넌 우리 회사와 맞질 않는다. 회사의 적자다.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적자가 생긴다면 그 경제학 용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seconomies of scale 또는 size 이런 말이 있어요. diseconomy 비경제적이다. 네. 우리가 그 규모의 경영이라는 말 알죠. 알죠. 규모의 경제 사람을 경영이지. 뽑아 가지고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계속 이익이 이코노미스 디스이코노미스가 아니고 이코노미스 이익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야 그 사람 고용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네. 적자가 계속 누적이 커진다면 디스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라면 그 사람을 계속 그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장 입장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보낼 수 있어요? 못 내보내.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노동조합도 있고. 그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네. 숨이 막히는 거야. 네. 지금 뭐 3D, 4D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지막 4D가 드림 리스입니다. 우리 드림 리스. 우리 그 젊은 꿈이 없다. 네. 꿈도 희망도 없다는 거야. 지금은 네. 이게 무슨 뭐 더티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3D가 아니라 디피컬티 4D다. 드림리스. 예. 그게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벤처기업에서 네. 사람들을 어떻게 뽑냐면 네. 전부 인턴으로 뽑는 거 아시지요? 인턴으로 뽑는다. 어. 예. 인턴 월 얼마 주는 줄 아세요? 그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줘. 그거밖에 안 줘요? 인턴인데 직원이 아닌데 계약직도 아니지 인턴은. 인턴이니까. 그 네. 인턴은 그 써보고 예. 1년 써보고 사장이 마음에 들면 뽑겠다는 건데 네. 네. 1년 지나도 사장이 안 뽑아. 네. 그 인턴 계약하고 다시 인턴 계약 재계약을 해. 네. 그렇게 1년, 2년, 8년 지난 그 인턴들이 많다는 거 모르시지? 그래요?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그런 많어. 요즘 젊은이들이 조소기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조소기업. 무슨 기업이요? 조소기업.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조소. 좋아요의 조소기업이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좋아요? 예. 조소기업. 우리 젊은이 그 350만 그 고학력 그 이 실업자들이 인턴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1년 2년 되면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이 될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네. 1년 해봐도 안 고용이 정규 직원이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고 뭐 3년 해도 안 되고 아까 몇 년 간다고요? 8년. 8년. 그래서 뭐가 됐어요? 조소기업이 된 거잖아.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꿈도 희망도 없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게 과학적입니까? 통계적입니까? 그게?
정말 제가 학자지만 제가 열이 받아 숨이 막혀. 그러니까 우리 그 350만 청년 고학력 청년들이 네. 정말 그냥 지옥에서 신음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기성 세대들은 뭐 못 먹고 못 살 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성공했잖아. 네. 그지요? 우리 이 60, 70, 뭐 50까지도 뭐 성공했다. 네. 그지요? 근데 요즘 그 이 20, 30, 이 세대들은 네. 정말 절규합니다. 절규. 예. 우리 문성열, 아니, 윤석열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부터 네. 이렇게 그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성적인 접근, 합리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통계적인 접근, 잘 훈련된 접근, 또 잘 엔지니어링, 공학화된 접근으로 한다면 네. 우리 절규하는 350만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을 해야 된다. 네. 지금 그 ISOIC 2만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워낙 어려워가지고 네. 뭐부터 설명을 해야 우리 시청자들이 그거 별거 아니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아하. 근데 용어가 좀 어려워. 예, 예. 용어가. 그래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서비스잖아요. 네. 이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가 있어. 우리 네. 인간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요람에서 네. 무덤까지. 무덤까지. 네. 그죠? 자, 우리가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것, 탄생하게 만드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액퀴지션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이 액퀴지션이라는 말을 글로벌 스탠다드 그 ISOIC 2만 ITSM에서는 영어로 파이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나. 파이프라인. 어렵지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가스 석유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가스가 이제 파이프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잖아. 네, 네, 예.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우리 파이프라인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지금 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네, 네, 예. 그 기존에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노베이션 리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정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준의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만드는 거를 우리가 파이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어. 네. 그럼 서비스를 운영해야지요. 네. 그 서비스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카탈로그 이렇게 얘기를 해. 카탈로그. 네, 카탈로그. 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네. 아니 상품을 서비스를 고객이 살려면 뭘 보고 사지요? 뭐 가격표 보고 사잖아요. 이렇게 뭐. 그 가격표를 뭐라 그래? 그걸 카탈로그라고 예, 해요. 카탈로그. 예. 네. 예. 내가 원하는 네. 제품,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원하는 가격, 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잖아. 네, 네, 예. 그거를 카탈로그라고 그래요. 네. 자,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네. 카탈로그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돼. 그럼 국민과 정부가 이 소통하는 영어로 인터페이스라고 그래. 그거를요. 그 인터페이스가 뭐지요? 그게 카탈로그야. 카탈로그.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가 아니고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돼. 네. 그지요. 네. 그걸 우리가 카탈로그. 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제 제조하듯이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면 그 서비스 파이프라인에 어떤 컨셉이 있느냐 하면 이 국민 기업을 우리가 그 마켓 시장으로 보면 여러 층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의류 어페럴 마켓 의류 시장을 의류 제조업체나 의류 판매업체가 마케팅을 하려면 시장 조사 분석해서 캠페인을 하려면 네. 세일스 프로모션 하려면 이 마켓 구분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돼. 그죠? 네? 이게
어른이냐 어덜트냐 이 차일드 칠드런이 어린이냐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고가냐 저가냐 뭐 이런 거. 그러면 네. 그 옷에 그 이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도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 그지? 왜? 소비자 요구가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춘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그 서비스 오퍼링을 서비스 카탈로그를 다양하게 분류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만 하게. 아까 12,000종의 대국민 서비스, 대기업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찾아. 저도 전문가인데 어떤 서비스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목록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카탈로그가 없잖아. 카탈로그가 없다. 체계적으로 분류돼서 네. 내가 고객이 원하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바로 그거 하자는 거야. 네. 이 카탈로그를 대국민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네. 자, 그러면 카탈로그를 그렇게 만들려면 파이프라인 네. 그 서비스를 그 이 개념 개발을 하고 분석 설계 모델링을 하고 네. 그거를 컨스트럭션 구축하는 거. 네. 그걸 이제 우리 그 조금 어렵지만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의 첫 번째 스트래터지 전략을 만들어야 돼. 전략. 아까 그 고객 대국민 대기업 그 이 마켓 세그멘트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그지요? 그걸 우리가 그 스트래터지, 서비스 스트래터지 만들어야 돼. 그거에 의해서 서비스를 설계해야 돼. 서비스 디자인을 해야 돼, 그지요? 그 다음에 서비스 구현해야 되잖아. 트랜지션 해야 돼, 그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컨스트럭션. 네. 그래서 이제 에퀴지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운영 오퍼레이션 해야 돼. 오퍼레이션 그죠? 예. 서비스 아유. 오퍼레이션. 네. 자, 이 서비스 지금 이제 제가 아주 쉽게 예, 지금 설명 쉽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ISOIC 글로벌 스탠다드 300페이지를 제가 5분 만에 설명드린 거야. 예.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복이 많습니다. 복이 많아.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예, 아니 뭐 네. 행정안전부가 그 어떤 일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 혹시 시간이 더 되면 네. 그 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조금 더 말씀하시죠. 그래요. 예. 예. 자, 이제 제가 그 서비스를 어떤 수명 주기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그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이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모르는 사람은 네. 정확하게 문제 인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우리 판검사님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네. 그거는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봐야 돼. 아. 그래야 재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제너럴 매니지먼트가 일단 제너럴 시스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가 봐야 전 이거 보고 이거는 정확하게 예,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그렇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 건설업체를 그 우리가 그 소스 실렉션, 업체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입찰 행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솔리시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미 연방 정부 기준으로 제가 늘 네. 정리를 정리를 하니까. 왜냐면 미 연방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한국 정부가 엉터리인지 제대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세스, 프로시저 절차가 저대로 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택, 그 평가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아 평가 기준이 정확하냐.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 프로시저도 엉터리였고 기준도 엉터리였고 아니 거기 그 소스 실렉션 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네. 그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완전 바이어스 돼 있었고 그 바이어스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이어스 돼 있는 선택을 해버리면 대장동 같은 결과가 생기지요. 네. 그 손실이 어디로 갑니까?
그건 대국민 손실이지. 그렇죠. 자, 그렇게 정부 행정을 한다면 그 정부가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제품을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만든다면 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국제 경쟁력이 1등일까?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현대 자동차가 우리가 자동차 메이커잖아요. 네. 그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특정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 한 2만 5천 개 부품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2만 5천 개 부품을 생산하는 그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글로벌 그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네. 현대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겠지요. 네. 사돈의 팔춘이라고 엉터리 그 부품 회사 제품 전부 선정해서 현대 자동차, 에쿠스, 무슨 뭐 제니시스를 생산한다면 그 제니시스가 글로벌 경쟁 시장에 가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야. 우리 정부 관료들은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 해야 되고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제가 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우리 행정안전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할 때 네. 뭐 물론 잘해 왔지만 조금 더 잘하자 이런 주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